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언 강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정호승 시인의 시 붙이지 않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김광석의 유작이 된 같은 제목의 노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모래 기일을 맞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당시 추모곡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곡입니다. 당초 이 시는 시인이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쓴 거라고 하는데요. 편지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형식입니다.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편지에 써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써놓고도 붙이지 못한 편지에는 더더욱 많은 사연이 담겨 있겠죠.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대선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을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이 6년 만에 글을 몰라 이제야 전하는 편지를 출간했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들어봅니다. 광양 향교에서 열린 전통 혼례 현장,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터널 안전점검 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여수시 팀장급 공무원을 수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여수 여객선터미널 인근 바다에서 SUV 차량이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남사르길 인근 농경지에 문온 10곳 총 6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문온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물을 채워두는 논 형태 습지로 갯벌이 만조로 잠길 때 철새들에게 쉼터이자 먹이터가 되는 생태 기반 시설입니다. 공군이 2025년산 물김 위판을 종료하고 김양식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뉴스를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성신문 장봉현 광주 전남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지방 의원들에게 매주 대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일부 시도 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석패를 교훈 삼고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압도적 응징과 대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으로 풀이가 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초 광역의원들에게 21대 대선 활동 결과 주간 보고서 양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양식에는 보고 지역, 보고 일자, 보고자, 연락처, 보고 내용으로 구분돼서 있거든요. 또 이 내용란에는 지역 내 활동, 간담회, 민원 청취 내용 등 오프라인 활동하고 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온라인 선거 활동 운동을 구분해가지고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더욱이 오프라인 선거운동 내역을 증빙하는 사진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엊그제 만났는데 시도위원들이 그 식당이나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저녁 시간에 시민들이 아는 사람 있으면 잠깐 앉아가지고 인증사진 찍어도 되냐 그러면 사진도 찍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의원들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 전남도당은 주간 보고서 양식을 내려보게 되기 전에 해당 보고서를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그런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일종의 그 대선 기여도를 보겠다는 거죠. 민주당 전남도당은 대선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간 보고서를 내년도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원이 의원장을 맡고 있는 각 지역위원회 역시 전남도당이 정한 대선 활동 주간 보고서 작성을 독려하면서 득표율 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는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국회의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작 이를 두고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명분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선출직 지방의원들에게 사진까지 곁들린 주간 보고서를 매주 도당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기 아니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네. 한 도의원은 대선 활동 보고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평가 지표로 한다면 누가 제출을 거부를 할 수 있겠냐.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보고서로 압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기초의원도 선거운동은 자율에 맡긴다고 해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답지가 않다.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숙제하는 학생 심정 같겠군요. 그렇죠. 어제 간추린 뉴스를 통해 잠깐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역 선대위가 전남 22개 시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순천과 목포시의 공통 공약으로 국립목포대, 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이 반영이 됐습니다. 통합의대 설립으로 전남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또 순천의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 우주방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 남해안 체계적 균형 발전 추진, 또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거점 국제공항 습격 추진, 또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등을 꼽았고요. 네네. 광양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 지원,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발 방안 모색, 또 광양 세무서 설치 방안 모색, 농산물 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방안 모색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흥군은 광주 고흥 고속도로와 벌교 녹동 우주선 철도 건설 검토, 우주 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보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거의 다 반영을 시켜준 거거든요. 이대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보시면 광양 같은 경우는 설치 방안 모색, 또 연결도로 개설 방안 모색이라는 게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이 그런 공약이 아니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역민들의 염원 모음집 같군요. 네, 이 광양의 CR 리츠 출시가 추진되고 있어서 광양 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JB자산운용은 국토부에 광양 지역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자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2호 CR리츠는 한라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332가구 가운데 이미 분양이 안 된 미분양된 275가구를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매각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번 2호 CR리츠에는 기관 투자자 2곳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않고 또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제외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여성신문 장봉현 광주 전남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6년 전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 작가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소녀시대 할머니들이 두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김순자 한글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의 두 번째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지난 2019년이죠. 6년 전에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이 책을 써서 국내외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큰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바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그 6년 만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 글을 몰라 이제야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첫 번째 출간했던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책에는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면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사연들을 편지글로 담아서 쓴 내용입니다. 살아생전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며 또 평생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 또 짠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자식들에게 고마웠던 일이나 또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표현도 해보고 친구들과 추억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고도 글을 모르니까 남이 대신 읽어주고 답장을 써줬다는 이야기 등 가슴 찡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글로써 이렇게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다 담으셨군요. 편지라는 형식으로. 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편지를 좀 넘어서 삶의 기록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찡한 사연 같은 경우 하나의 작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의 삶의 애환을 편지글로 쓰고 또 그림과 함께 곁들여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더욱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선생님께서 글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호덕 씨의 편지글인데요. 예. 그리운 어머니에게 못난 딸이 어머니께 글을 올립니다. 평생 희생만 하다 떠나신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 목이 메입니다. 내가 아기 때 어깨에 큰 혹이 생긴 것을 보고 놀라 일본까지 가서 수술을 받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 어려운 형편에도 나를 살리겠다고 온갖 정성을 다하셨는데 나는 잘 먹지도 않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싸우는 날이면 어머니가 도망갈까봐 밤새 잠을 못 자고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어렵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고 열심히 살다 보니 노후가 행복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인이 목이 메입니다. 네네. 고인이 되신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사랑, 그 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할머니들께서 가장 기뻐하셨겠죠? 어떠셨습니까? 아, 네. 사실 코로나 때 수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집에만 계시고 하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책이 나오니까 정말 많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삶에 활력소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6년 만에 할머니들과 다시 책을 펴내신 거지 않습니까? 이 오랜 네. 시간 함께한 만큼 이번 출판이 또 더 각별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도. 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가지고 또 두 번째 책 출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또
책을 또 내보자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걱정은 됐지만 그동안에 준비해둔 또 작품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책 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 할머님들하고 어떻게 아주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한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림책 도서관에서 그림 수업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림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지도해 주신 그 김종석 작가님이 할머니들 그림이 순수하고 너무 좋다고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고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출판사에서 어르신들 작품을 보고는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중 남해의 봄날 출판사와 인연을 맺고 네.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글쓰기를 가르치다가 그림, 그리고 또 그 그림에 있는 그림과 관련된 그런 사연들을 또 글로써 쓰는 그런 작업들. 이 과정들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가슴 찡하고 웃을 일도 많았는데요. 핸드폰 문자 쓰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네. 돈 빠져나간다고 겁을 내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아, 또 우리가 글을 배워가지고 처음 노래방에 갔을 때인데 예. 음정 박자도 하나도 맞지 않는데도 자막에 나온 글을 읽었다고 그렇게들 좋아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이 할머니들께서 글을 배우고 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에 글자로서 자막이 나오는 그걸 읽고서 엄청 좋아하셨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점들이 또 이게 많이 달라진 모습인가요? 그 글을 모를 때는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모르니까 물어서 예. 타야 했고 또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통장에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글을 알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혼자서 어디를 가도 겁도 안 나고 삶이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글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보게 되신 거군요. 이 네. 선생님께서도 그런 할머님들하고 오랜 순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느끼는 보람된 순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글을 배우며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행복했었는데요. 네네. 글을 한자 한자 배워서 책까지 출간하게 되니까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아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할머님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또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또 이번에 또 저 책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원화 전시도 하고 북토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이번 책 가지고 원화전시랑 북토크를 하신다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함께 만들어 온 할머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굉장히 가슴이 벅찬데요. 네. 순천 소녀시대 작가님들 배움이란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고통이었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을 잘 견디며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건강 잘 살피시고 행복한 여정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 할머님들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또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김순자 한글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광양 향교에서 최근 전통 혼례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은 결혼식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식장을 찾는 예비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하는 그런 현대식 결혼식이 보편적인 요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인데요. 네. 그런데 600년의 역사를 지닌 광양 향교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전통 혼례식이 연이어 열리면서 이 전통 혼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향교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방에 설립한 중등 교육기관인데요. 지난 3일에는 지역 소방공무원과 시청 직원 부부가 광양 향교에서 혼례를 올렸고 지난 17일에는 또 한 쌍의 젊은 예비 부부가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 혼례를 치르는 부부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이 공개 행사처럼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혼례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 전통 혼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보기 힘든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기 힘든 풍경인데 광양 향교에서 이렇게 결혼식으로 올린 부부들 같은 경우는 나름의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 전통 혼례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3일에 광양시청과 광양소방서에서 각각 근무하는 직원 부부가 이 광양향교 주관으로 전통 의례에 따라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소는 광양향교의 중심 건물인 명륜당 앞마당이었는데요. 특히 이날 하객들도 한복을 입고 참석해서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분위기 속에서 혼례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부에게 직접 전통 혼례를 선택한 이유도 들어봤는데요. 이 전통 혼례식 현장과 함께 신나라 최상우 부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큐 무집사 진주 신랑 신부 낙서. 제가 전통 엄청 좋아하고 국악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한복 입는 걸 즐겨해가지고 출근할 때도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면 국악이 있는 전통 혼례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전통 혼례 할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한국판 어바웃 타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향교 방문 자체가 처음이어가지고 어색했었는데 뜻깊은 혼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 혼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식이고 국악과 같이 어우러지는 예식을 원한다면 전통 혼례만한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께서는 평소에 전통이랄지 국악, 한복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또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지금 전통 혼례를 또 추천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랑께서는 신부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이 또 전통 혼례를 함께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반적인 현대식 결혼과 이 전통 혼례 풍경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식 결혼식이 조명과 음악 또 화려한 드레스가 중심이라면 전통 혼례는 이 절제된 형식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의미와 정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신부 입장 전에 신랑이 신부 측 부모님께 절을 올리면서 기러기 한 마리를 드리는 전안례, 또 신랑 신부가 큰절로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교배례, 또 표주박 술잔에 술을 나누어 마시고 그 술잔이 다시 하나됨을 상징하는 의식인 합근배례 등 이 절차마다 서로에 대한 예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다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형화된 결혼식이 아니라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준비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가마 타고 입장한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전통 혼례의 꽃이 가마 타고 입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부 출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빼꼼 문 싹 열면서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그려졌을 때 그 영화 속 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마 타고 입장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닭 날리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닭을 얼마나 좋은 걸 준비하셨는지 닭이 엄청 크고 토실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 날릴 때 살짝 무섭기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 두 분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이 결혼식 순간을 두고두고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 하객들과 함께하는, 또 하객들도 이런 전통 혼례 드라마 속에서나 볼까요? 뭐 보기 힘든 광경 같은데 직접 네. 본 하객들도 뭐 두고두고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 혼례가 치러진 곳이 향교라는 공간인데, 이 향교라는 공간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이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이 지역 향교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과거의 향교는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역할을 했던 그런 교육기관이지만 이제는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유교적 가르침과 예절을 전하는 예절 교육장은 물론 전통 혼례 같은 의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전통 문화를 직접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 광양 향교는 최근 젊은 층에서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무척 반갑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통 문화와 향교에 대한 관심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계획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양 향교 라상채 전례위원장의 말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통 혼례를 향교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에서 주로 했으니까 이 전통을 한번 되살리고 이어가 보자는 의미에서 이 향교에서 이제 주관을 해주는데, 우리 그 전통 혼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떤 예가 있습니다. 복잡하지만은 엄숙하고 또 즐겁고 인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층에서도 한 번쯤 그런 행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예의적으로나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전통을 그 홍보하고 이어가는데 가장 그 잘 어울리는 게 전통 혼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은 같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통 혼례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전통 혼례는 당시 옛 방식의 결혼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선택인데요. 이번 광양 향교회에서의 전통 혼례처럼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고요. 또 누구나 함께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열린 전통 문화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더 자주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58분 날씨.